반갑습니다. 은하차입니다. 오늘은 2월 초에 봤던 신문기사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특히 미래에셋 관련된 내용인데요. 갑자기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S&P 500과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보수료를 인하한다는 발표를 해버렸어요. 제가 참 특이하게 생각한 건 이 친구들이 업계 2위거든요. 업계 2위에서 먼저 할인을 한다? 이게 참 상식적으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태까지 ETF 수수료 인하 싸움은 1위인 삼성자산운용에서 보수를 내리면 그 다음 시장 점유율을 가진 업체들이 따라가는 게 통념이었는데요. 신문기사에서 보듯이 업계 1위를 차지하겠다는 목표로 선제적으로 보수료 인하를 합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요. 업계 1위인 삼성자산운용도 보수료를 내렸고요. 미국 S&P 500과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중 총 수수료가 가장 낮았던 업계 3위였던 KB자산운용에서도 한국투자신탁에 3위를 내주었다는 이유를 들면서 보수료를 내려버립니다. 이 사진은 아직 보수료를 내리기 전 사진인데요. 그런데 이 자산운용사에서 내린 게 이 총 보수율입니다. ETF를 거래할 때 총 보수에다가 기타 비용을 더하고 매매중개 수수료를 더한 게 총 수수료라는 요율인데 저희가 부담하는 건 이 총 수수료거든요. 근데 미래에셋이나 삼성이나 KB자산운용에서 내린 거는 이 총 보수율,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내린 거니까 모든 총 수수료율이 내려갔다 이렇게 착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여기 있는 4개 ETF가 우리나라에 상장된 S&P 지수 ETF 중에 순자산 총액으로 1위부터 4위를 나타낸 ETF입니다. 여기서 실비용 총 수수료가 가장 낮은 건 이번 수수료 인하 전쟁이 끝나고도 KB자산운용의 라이즈 미국 S&P 500이라는 건 변함이 없는데요. 0.174%로 4개 ETF 중에 가장 낮죠. 미래에셋이나 삼성자산운용에서도 보수율을 낮췄지만 KB자산운용이랑 비교했을 때 높은 편에 속합니다. 저는 이런 뻔한 일이 일어날 걸 알았을 텐데 왜 제살 깎아먹기 식으로 수수료를 인하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은 얼마 전에 절세계좌 중 이중과세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게 지나고 보니까 정부 담당 직원은 할 도리를 다 했으니까 억울하다고 하고, 문제는 정작 돈을 투자하고 세금을 내는 우리한테 누구 하나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는 거잖아요. 이 화를 누가 받겠어요? 상품을 판매하는 자산운용사에서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래에셋에서 대표 ETF에 수수료 인하를 해서 우리의 화를 좀 누그러뜨려 주려고 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잘못했을 때 혜택을 먼저 소비자한테 제공하는 업체가 앞으로 마케팅이 좀 더 편할 테니까요. 그런데 이 기사를 보고 생각이 확 달라졌습니다. 이 기사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출시한 타이거 미국 S&P 500 ETF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의 분배금이 제대로 지급이 안 되었다는 기사인데요. 타이거 미국 S&P 500 ETF는 한 주당 65원을 지급하던 분배금이 30%가 줄어든 45원만 지급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는 한 주당 243원을 지급하던 분배금을 67%가 줄어든 70원만 지급했다는 사실인데요. 더 웃긴 건 다른 자산운용사들은 평소대로 정상적으로 지급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세제 개편으로 인해 불확실성을 감안하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과 타이거 미국 S&P 500의 각 초과성과 비중 내에서 운용력이 보수적으로 분배 비중을 정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S&P 500에 비해 분배율이 낮은 나스닥 100의 투자자들은 배당보다는 지수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을 선호하는 일반적인 성향을 고려해서 더 보수적으로 분배금을 책정했다는 것인데요. 왜 자기네 마음대로 생각을 할까요? 논란이 커지자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잔여 분배금을 다음 분배금 지급일인 4월에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투자자들은 미지급된 분배금을 3개월이나 기다려야 한다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당연한 거죠. 또 그간 상당한 투자자 간 매매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기존 투자자에게 분배금을 즉시 지급할 경우에는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해당 상품을 보유했던 투자자는 이후 ETF를 매각하더라도 분배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논란 이후에 해당 상품을 새로 매수한 투자자들은 분배금을 지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같은 경우에는 분배금을 받지 못한 채 분배락만 겪는 불이익이 우려가 되는 현실입니다. 이 기사에서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6일 타이거 미국 S&P 500과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를 각각 25억 원, 45억 원치 순매도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들 ETF의 순매도에 나선 건 작년 11월 6일, 12월 26일 이후 처음이다. 이 기사 내용 때문에 미래에셋에서 수수료를 내린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는 소득세법상 유보 가능한 이익을 제외한 배당금은 해당 연도 내 전액 분배가 의무화되어 있어서
투자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지난번 1월 달에 TR펀드가 시행령 변경으로 폐지가 되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기사에서도 일부가 기술되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사에서 보면 ETF에서 투자한 주식의 배당을 펀드 내에 남겨둘 수 없다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예고됐기 때문입니다. 요 내용인데요. 하지만 이게 법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경우가 틀린 거 아니겠어요? 물론 ETF에 포함된 자산들은 별도 신탁회사에 보완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될 염려가 없긴 합니다. 이 운용력들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작년 8월 달에 신한투자증권에서 1,300억 손실이 난 적이 있었는데요. 설마 그러겠습니까만 의심을 안 할 수 없는 현실이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박 회장님께서는 비트코인 커버드콜 ETF를 출시하겠다고 공언을 하셨는데요. 사람들의 흥미와 관심거리에 자신들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펀드를 아주 잘 출시를 하고 계신데요. 솔직히 미국 지수 ETF 보수를 내려도 다른 ETF 보수를 올리면 그만 아닐까요? 마치 메가커피나 컴포즈 커피처럼 아메리카노 가격이 2,000원이어도 다른 음료값으로 거의 4,000원에 육박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기사를 보고 생각하는 게 혹시 여러분 다른 금융사 회장님이나 사장님들 이름이나 얼굴 아시는 분들 계세요? 유독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님만 유명하지 않나요? 물론 회장님께서 워낙 사회적으로 파급력도 있으시고 선행도 많이 하시고 지식도 많으시니까 대중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렇게 한 기업의 대표님이 유명세를 타는 건 조금 멀리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업에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대표가 대중에게 유명세를 타고 그 힘으로 투자 자금이 몰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일로 인해서 ETF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는 국내 상장 ETF의 경우는 그전부터 삼성, 미래에셋, KB로 나눠서 투자 중이었는데 얼마 전에 이게 귀찮아서 한 군데를 합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냥 둔 게 참 다행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저보고 유난이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금융회사는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받고 하는 이유도 이 지폐를 보여줬을 때 정부가 보증을 해준다는 믿음을 쓰는 거 아니겠어요? 최근의 금융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자꾸 금융회사에서 소비자에게 신뢰를 저버리는 짓을 하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제가 조심해야죠. 뭐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겠지만 신문기사로만 봤을 때 매우 찜찜한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론, 세상에 믿을 놈은 하나도 없다. 부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경우가 아니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